안녕하세요. 독일어 문학과 18학번 김시후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의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주제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관련된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여러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작품 분석을 진행한 뒤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디지털 인문학 발표에서 발표할 주제는 괴테 작품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대별 가치관 탐구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제가 독일어 문학가인 만큼 독일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싶었고 단순히 한 작품만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작품을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래 산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괴테를 선정했습니다. 괴테는 젊은 나이에 작가 활동을 시작해 만 82세까지 살았으며 죽기 1년 전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기에 저희 주제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괴테의 많은 작품들 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1부, 파우스트 2부 이렇게 세 작품을 분석할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먼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25살에 쓴 소설로 괴테의 작가 데뷔작입니다. 샬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사랑이 주제인 소설입니다. 파우스트 1부는 괴테가 59세일 때, 2부는 81세일 때 쓴 희곡 작품으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한 초인 파우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어지긴 하지만 다루는 주제가 조금 다르며 작품 분석을 하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작품을 선정하여 괴테의 청년, 중년, 노년의 작품을 분석해보고 해당 작품에 녹아든 괴테의 생각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품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오렌지 등 여러 툴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작품이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이기도 하고 문학 작품이란 특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분석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툴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나온 단어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분령어와 그리고 의미 없는 단어들을 구분하고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분석했고 각 작품들의 분석을 끝낸 뒤 전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의미 없는 단어들에는 문법적 단어들과 더불어 형용사와 부사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분령어는 문법적 단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어에서 자주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저희가 분석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고요. 형용사와 부사의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더 풍부하게 해주긴 하지만 작품 전체의 맥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작품의 원문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사용한 툴은 웹페이지인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작품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한 분석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부류의 단어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작품 관련 단어를 보면 이 작품이 베르테르가 쓴 편지 형식이라는 특징이 베르테르의 자신의 이름보다 다른 인물인 로테 또는 알베르트와 관련된 언급이 더 많은 것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날짜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관련 단어들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온 문장을 보면 그 아이들에는 긍정적인 형용사나 부사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에 해당이 되겠죠. 아이들과 반대되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언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빈도수가 적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감성, 사람 관련 단어가 굉장히 잦은 빈도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심장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이는 이성을 대표하는 머리와 같은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빈도수 차이가 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 그러니까 독일어에서는 코프라는 단어의 빈도수는 총 10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작품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결말이 그 베르테르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면서 이제 결말이 나게 되는데 이 빈도수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비교해 볼 때 이 결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나왔는데 단순히 고뇌를 통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면 베르테르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제 시공간 또는 사람 등을 의미를 하고요. 세상을 많이 감각했으며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중시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할 작품은 파우스트 1부입니다. 파우스트 1부 역시 총 4가지 단어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극문학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대사를 하는 것만큼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에 맞게 가장 많은 단어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인공 또는 다른 인물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다음으로 많은 비중으로 등장한 단어군은 사람 또는 정신에 관련된 단어군들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주제 역시 정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공간 관련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역시 베르테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많은 관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이한 점으로 종교적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책이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와의 계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책의 초반 설명들에서 약간 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적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주 나온 단어들을 바탕으로 파우스트 1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찰이 많이 묘사되며 사람, 특히 정신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럼 이제 2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경우에는 파우스트, 그리고 메피스토텔레스, 그리고 마가레테 이렇게 3명이 서사의 중심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과거로 가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름 빈도수가 다양하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파우스트의 내면과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대화 이런 것보다는 서사의 진행이 더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다른 많이 나온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역시 시공간과 인간의 감각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던 종교적 단어들이나 이런 단어들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이성과 감성, 인간의 정신이 주제였던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세상에 대한 감각 그 자체가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작품 분석 결과 세 작품은 모두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베르테르에서는 이성과 감성의 대립을 중심으로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파우스트 1부에서는 정신을, 2부에서는 세상에 대한 관찰 그 자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괴테의 가치관 변화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나마 어떤 식의 생각 변화가 있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다양한 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중 독일어를 지원해 주는 툴은 얼마 안 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특성상 단순 데이터로 특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툴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데이터를 분류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 주관도 생각보다 많이 개입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었는데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름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